좋아요, 구독.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백화점 74,100원에 네. 83% 샀는데요. 네. 네, 모래 좀 타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30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83%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최소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매수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73,000원이시면 많이 줄이셨는데도, 네, 그죠? 네, 지금 1년에 넘었어요. 1년은 기본 넘으셨고, 그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뭐 끝을 한번 보시겠다라는 전략 같은데, 혹시 지금 백화점 자주 가시나요? 백화점 자주 지금 안 가요. 그럼 현대백화점 매수를 왜 하신 거죠? 현대백화점은 저기 믿을 만한 그런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네네. 또 믿음직스럽고 이래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뭐 망할 회사는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앞으로는 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에서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올리면서 좀 이자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셨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이 잘 안 열게 됩니다. 소비가 얕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쪽이 유통 관련주들이에요. 맞죠? 백화점, 뭐 마트 이쪽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소비자분도 올해 혹시 백화점 몇 번 가셨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올해 한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눈에 띄게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날 정도로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식 뭐 비중이 이렇게 커지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 이제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은 이번 올해까지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네. 금리가 이제 미국 테이퍼링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간에 우리가 금리 격차가 있어서 뭐 빠르게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피크아웃 정점은 좀 찍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때요?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으니까 주가가 바닥을 찍었죠. 자, 보세요. 지금 어때요? 7월, 6, 7월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주가가 쓱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금리 인하 미국은 3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 뭐 우리는 아직 좀 금리가 3%대라 본격적으로 인하 시기가 뭐 언제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더 버틸 요양이 있으신가요? 네. 버텨야죠. 오기만 한다면? 오기만 한다면 버틸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좀 파시면 1년 안 기다리셔도 제가 한 달이면 회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지금 벗어나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2시간 동안 우리 앵커님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오늘 친구분이 상담을 안 주셨으면 아예 그냥 얘기거리, 가십거리가 될 만한 종목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약간 소외주 개념,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개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로 놓고 보자면 매수하신 주가 한 7만 원대는 내년 한 가을쯤에는 한 1년만 더 버티시면 겨우는 올 거는 같습니다. 겨우는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중 이게 방송까지 보시고 종목 상담 전화까지 하실 정도면 한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시는 건 어떨까요? 비중 한 반 정도는 과감하게 줄이시고 지금 뭐 카카오 반토막 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종목 한 10% 20% 손실이면 평균입니다. 에버리지 저는 높다고 봐요. 오히려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손실이 덜 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에 들어오세요. 좀 이왕 주식 하시는 거
이런 종목이 나중에 1년 뒤에 매수가 와서 팔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매매 경험치도 증가하는 게 없고 1년 후에 판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뭐 살지도 몰라요. 또 이런 거 또 삽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경험치를 계속 좀 높이시고 하시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순환매 막 돌 때 시장에 들어오셔서 막 부딪혀 보세요. 막 부딪혀 보시고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이제 1년 있다가 파실 정당으로 갖고 가시고 비중 너무 크시니까 반은 정리하시고 오시는 걸로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장에 한번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장 아시겠죠? 네, 그러면 추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때 반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추가 매수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 판다는 거거든요. 이거 예. 답정너하지 마시고 답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추가 매수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반 정도 파세요. 시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반 정도 팔아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노란 톡방 오세요. 네? 노란 톡방 오세요. 노란 톡방으로요? 저희 매일 여기 종목 드리잖아요. 우리 스윙을 대회도 맨날 하잖아요. 종목 드리잖아요. 종목 많이 있으니까 매매 마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좋은 종목 주시나요?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83%다. 지금 비중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 물량은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면 어떨까? 시장에서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으로 오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에게 가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관련한 교육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빠르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제가 대한항공을 맨 처음에 그 목표 주가 방송을 봤는데 네. 목표 주가가 35,000원이라 그래서 29,000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걸로 자꾸만 떨어져 갖고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200주 사서 5만 원 벌려고 그랬는데 900주나 사가지고 지금 손해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 다행히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산 게 25,900원인데 네. 26,100원에 갔을 때 제가 한 300주를 팔았어요. 네. 더 갈까봐 안 팔았어요. 여행 계획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근데 갑자기 또 푸틴이 막 억대 그거를 물리는 바람에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면 될까 하고요. 이게 뭐 27,000원만 가도 참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드디어 휴가 시즌이 왔잖아요. 이 종목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희한하게 안 가죠, 대한항공, 그죠? 예, 맨날 제자리에 200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래서 제가 24,000원 부근이 오면 또 물을 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대한항공은 일단은 시청자분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주가가 안 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뿐 다른 항공주 다 안 가잖아요. 아시아나 뭐 티웨이, 뭐 LCC 다 안 가고 대한항공도 안 갑니다. 항공주가 안 가는 이유는 코로나 때 얘네들이 다 증자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 돈 못 버니까 주주분들 우리 회사에 돈 좀 주세요. 말 그대로 주주들한테 앵벌이 했단 말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주가는 나중에 보면 좋은 영향을 못 받아요. 주주들한테 우선 정책을 해야지. 니네 돈 없을 때는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고 니네 돈 벌고 나서 우리 배당 안 주고 욕심쟁이들이잖아요. 항공주들이 못 가는 이유는 일단 이런 도덕적 해이가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한항공은 다 작살날 때, 다 여행 못 가고 다 집에 갇혀서 항공주들 실적이 다 안 좋을 때 대한항공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 주가가 안 빠졌다니까요. 대한항공 지금 주봉 볼까요? 코로나 때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고 해외를 못 다녔는데 주가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화물을 팔아서 그렇다더라고요. 화물을 실어 올라서. 그죠?
그러면 코로나 때 주가가 빠졌으면 주가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코로나 때 안 빠졌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자, 실적 볼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조 8천 원인데 올해 1분기 30% 감소했네? 그죠? 코로나가 끝났는데 실적이 감소했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여행객이 엄청 많던데요? 화물 수요가 줄었잖아요. 얘는 화물로 떼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 리세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이제 축소, 전 세계가 이제 지갑을 닫으면서 어때요? 화물 수요가 줄었잖아요. 지금 해운주들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뭐 H&M 뭐 이런 해운주들 다 물동량 감소로 다 작살났잖아요. 네. 항공주는 그나마 사람들이 여행객이 증가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아시아나 합병은 안 될까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원탑 회사가 돼버린 이거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뭐 합병한다고 올라갈 사이즈는 아니에요. 둘 다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M&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 주가가 25,900원이시면 거기까지는 아마 갈 수 있어요. 거기서는 한번 희망을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죠? 아까 제 방송 보셨다면 2차 전지주에서 이 한쪽에 몰려있던 수급이 퍼지면서 아마 다 건드려줄 거예요. 여행주도 한번 건드려주고 항공주도 한번 건드려줄 거예요. 아까 스며든다 그랬죠? 네네. 스며들 때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마른다 그랬죠? 예. 그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기술적 그럼 반등을 줄 때 못 팔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가 32,00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27,000원에서 전량 매도할까요? 도대체 누가 32,000원을 대한항공 회장이 그랬나요? 아니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방송 누가요? 그 방송 뭐 여러 방송을 보고 있어요. 제일 듣기 좋은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팔라 그런 말은 기억에 안 남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은 거죠, 뭐. 네. 32,000원이 제일 듣기가 좋았나 보죠, 뭐 시청자분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900원까지 스며들 때 한번 반등할 때 매도를 좀 해줘.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이유에 동의를 하시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걸 동의하시면 주가를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6,000원 정도 되시면 비중 물타기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비중을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한 10% 정도만. 그래도 오래 갖고 온 친구니까 한 10%는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반등 줄 때 26,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CGV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4,000원에 10%인데. 네, 14,000원에 10%. 예, 오늘 종가 9,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그 주가가 내려가고 별 기분도 안 좋은데다가 뭐 유상증자 한다고 오늘 연락이 왔던데 그거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정말 등줄기에 아주 큰 식은땀이 났을 법한 종목이었네요. 그나마, 그죠? 최근에 반등을 줘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행입니다. 텔레비 보다가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샀더만은 좀 고생. 혹시 집에서 OTT 같은 거 보시나요? 집에서 이 방송은 심심하니까 자주 봅니다. 아니요. 이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그 전혀 그런 거는 몰라요. 그 전화기로 갖고만 주식하고 그 텔레비에 이 186번 이 틀면은 나오니까. TV에서 하라 그랬구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CGV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OTT를 왜 물어봤냐면 이제 극장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집에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많은 디바이스를 없앤 것처럼 넷플릭스와 같은 이러한 OTT 콘텐츠들이 또 많은 이러한 그 영화관이나 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사라지게 합니다. CGV가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막 우리가 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또 극장을 가서 뭐 대작이 나와서 옛날처럼 뭐 1,000만 관객 뭐 기다려서 줄 서서 보고 예매해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영화가 안 되니까 얘네들도 이제 판관비 축소, 극장 수를 이제 저 극장은 뭐 맨날 해도 사람이 안 와. 그런 거 다 그냥 셧다 내리고 문 닫고 정말 잘 되는 극장만 운영하고 직원도 감소하고 그리고 안에서 많이 이제 부가가치 상품을 팔면서 외연 확장이 아니라 인원 감축 이런 그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내실을 좀 다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거래소 바닥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기업이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예. 그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막 성장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축소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CGV에 일단은 이번 반등은 한계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유상증자 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자 받으실 거예요? 그 어떻게 될지 전혀 저는 처음이라서 이게 뭐 유상증자가 뭔지 그 전혀 모릅니다. 회사가 힘드니까 주주분들 돈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실 건지. 그러면 이 가치가 없으면 안 받는 게 낫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유상증자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요. 물타기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CJ12 제가 이제 유상증자 가격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00원이면 유증을 한 7,000원에 받게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30% 싸게 나는 살 수 있네? 이러면서 물을 타버려요. 유증에 참여를 합니다. 예. 근데 유증을 받을 때쯤 되면 주가가 또 7,000원 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엔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CGV 14,000원이시면 유증에는 참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권리락이 지나서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이 온 걸 겁니다. 유증을 유증을 받으시라고. 근데 이거를 유증을 안 받으시더라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나중에 팔 수가 있어요. 예.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유증은 받지 마시고 그리고 손실 거의 14,000원 반 토막 이상 났다가 그래도 지금 한 40% 50%로 손실을 좀 줄이신 것 같은데 많이 줄이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증 받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에 한 매도도 10%니까 비중 10%니까 정리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손해보고 파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네, 지금 매도하셔도 권리락이 예. 지났기 때문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파실 수 있는 증서가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예. 그것도 나중에 또 파시면 돼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